여러분, 고무신으로 퍼담은 개울물 막걸리. 맛이 어떤지 아시나요? 아니면 양지바른 무덤가에서 낮잠 자다가 친구가 시원하게 갈기는 뜨거운 오줌 비에 소스라쳐 깨어본 적은요? 지금 세대들이 들으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있었겠어? 라며 손사래를 치겠지만 배고프고 가물었던 그 시절 우리에게는 눈물 나게 웃으면서도 달콤했던 진짜 현실이었답니다. 정체 모를 호라비 정기사님의 경운기 뒷자리에서 심장 쫄깃하게 훔쳐먹던 그 짜릿한 한 모금부터 아버지 몰래 저지른 발칙한 막걸리 소동까지. 이제는 전설 같은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막걸리 한 잔 들이켜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시절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달리는 경운기 위, 꼬마 취객들의 비밀 잔치. 우리 마을에는 면소재지 도가에서 막걸리 통을 가득 싣고 온 산골짜기를 누비던 정기사님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운전사였던 그분은 경운기 하나로 온 동네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 그 시절 우리에겐 마치 슈퍼맨 같은 영웅이었죠. 그분의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이들 눈엔 늘 허허실실 웃으며 모든 장난을 다 받아주던 인자한 옆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호라비로 지내며 도가 일을 제 집 일처럼 돌보던 그는 유독 저를 아꼈답니다. 방학을 맞아 도시에서 공부하다 고향에 내려가면 저 멀리 고갯마루 너머에서부터 탈탈탈탈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경운기 소리가 들렸고 이내 정기사님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나타나셨죠. 우리 박사님 오셨는가? 어서 타라, 요 옆이 명당이다. 하시며 엔진의 진동이 엉덩이까지 전해지는 운전석 바로 옆자리를 늘 내어주곤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아저씨는 나를 이토록 귀하게 대접해 주실까? 하고요. 나중에 마을 어른들이 사랑방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정기사님에게도 눈부신 한때가 있었다더군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다는 소문부터 큰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어쩌면 그가 도가에서 홀로 막걸리 배달이나 하며 지내는 지금의 삶은 화려했던 도시 생활의 처절한 실패 끝에 찾아든 고요하고도 쓸쓸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뽀얀 얼굴에 도서관 책 냄새를 묻혀 돌아오는 저의 모습에서 그는 화이트 칼라를 휘날리며 도시를 누비던 자신의 빛나던 청춘을 발견했던 게 아닐까요? 혹은 자신이 끝내 지켜내지 못한 그 도시의 꿈을. 이 아이만큼은 꼭 이루길 바라는 애틋하고도 간절한 응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사건은 매미가 숲이 떠나가라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경운기 뒷자리 짐칸에서 터졌습니다. 정기사님은 앞에서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에 취해 기분 좋게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고 짐칸에는 저를 포함한 동네 아이들 대여섯 명이 노란 막걸리 말통들 사이에 옹기종기 끼어 앉아 있었죠. 야, 이거 뚜껑만 살짝 열면 안 될까? 향기만 좀 맡아보게. 한 짓궂은 녀석의 제안에 아이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처음엔 야, 정기사 아재한테 걸리면 죽어. 하며 겁을 내던 아이들도 말통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달큰하고 구수한 막걸리 향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한 녀석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뚜껑을 돌리자 뽀글.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아
그 시원하고 알싸한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도둑술은 멈출 줄 몰랐죠. 경운기가 길에 돌멩이를 밟고 덜컹거릴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었고 말통 속에선 막걸리가 출렁이며 아이들의 옷이며 얼굴이며 할 것 없이 하얗게 쏟아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배달지인 마직마을 전방 앞에 경운기가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을 때 짐칸을 확인한 정기사님은 그만 턱이 빠질 정도로 경악하셨습니다. 말통은 눈에 띄게 비어 가벼워져 있고 짐칸 안에는 얼굴이 하나같이 잘 익은 대추빛이 된 꼬마 녀석들이 서로를 붙잡고 해벌쭉 웃으며 비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보통 어른 같으면 이놈들이 남의 귀한 술을 다 거덜냈네 하고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정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허탈하게 우리를 바라보더니 이내 헛허허 소리내어 웃으시며 전방 안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사이다 몇 병과 봉지가 터질 듯한 과자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지요. 야 이놈들아.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집에 들어가면 니들 부모님한테 뼈도 못 추린다. 얼른 이 사이다로 입가심하고 트림 크게 해서 술기운부터 빼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매를 맞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손수 사이다를 따주던 그 다정한 손길. 그러다 저에게만 살짝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죠. 박사님, 너는 이런 거 배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저 넓은 데서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 말 한마디엔 도시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월에 대한 회한이 서글프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그와 나눈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방학.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고향을 찾았지만 정기사님의 경운기 소리는 마을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당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 조심스레 여쭈어 보니 아버지는 혀를 차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마라. 그 사람이 애들한테 과자 사주고 경운기 태워주면서 무슨 몹쓸 짓을 했다는 고약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도가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떠났다더라. 소문이 흉흉해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으며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사는 외지인인 그를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가 아이들에게 베푼 순수한 친절을 몹쓸 의도가 담긴 색안경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치유받고 싶었을 뿐이고 특히 저를 보며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위로받고 싶어 했던 외로운 지식인이었음을 말입니다. 지금도 막걸리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경운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한 소문 속에 이름도 없이 떠나야 했던 그분의 투박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합니다. 박사님 공부하느라 욕봤다. 얼른 타라. 가뭄과 고무신 그리고 지상 최고의 막걸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해 8월은 정말이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 푸르기만 했고 마을 앞 개울 바닥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죠. 타들어가는 논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대기 위해 온 동네 장정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위쪽 논에서 흙을 파헤치셨고 저는 아래쪽 개울 바닥에서 어른들 틈에 끼어 작은 웅덩이라도 파보겠다고 낑낑거렸습니다. 지열에 달궈진 뙤약볕 아래서 곡괭이질을 몇 번 하다 보면
눈앞이 핑 돌고 발밑에 땅이 출렁거리는 환각까지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갈증으로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린 어른들 사이에서 구원과도 같은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야, 너는 일도 서투니 저기 면소재지 도가에 가서 술이나 한 말 받아오너라. 발바닥에 불이 나게 다녀와야 한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짐 자전거를 끌고 약 2km 거리에 있는 도가를 향해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가 근처에 다다르면 늘 그렇듯 알싸하고 구수한 술 익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먼저 마중을 나왔어요. 아지매, 우리 동네 아재들이 목말라 죽는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놈으로 한 말 꽉 채워주이소. 제 우렁찬 외침에 부엌에서 나오던 도가 아지매는 커다란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셨죠. 오냐, 우리 박사님 공부하느라 기운 빠졌을 텐데 술 심부름까지 왔냐? 기특하기도 하지. 아지매가 커다란 옹기 항아리 뚜껑을 열면 마치 신비로운 안개처럼 하얀 술 김이 확 끼쳐왔습니다. 깊은 항아리 속에서 막걸리를 퍼올릴 때마다 촤아 촤아 하고 들리던 그 시원한 폭포수 소리. 노란 말통은 금세 뽀얀 우윳빛 액체로 찰랑거리며 가득 찼습니다. 아지매는 가다가 쏟지 말거라 하시며 마지막에 덤으로 한 국자를 더 얹어주셨고 제 입에는 간식 삼아 먹으라며 고소하고 쫀득한 고두밥 한 덩이를 큼지막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두밥의 단맛을 오물거리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만 해도 잠시 후 벌어질 지상 최대의 사기극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문제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지열에 달궈진 공기가 목구멍을 바짝바짝 말렸고 자전거 뒷자리에서 찰랑거리는 막걸리의 향긋한 유혹은 제 인내심을 처참히 무너뜨렸죠. 결국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딱 한 모금만. 진짜 목만 축이 자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술이라는 게 어디 한 모금으로 끝나던가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찰랑거리던 막걸리 통이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이제 죽었다. 어른들한테 맞아 죽든지 아버지한테 뼈도 못 추리겠구나. 절체절명의 순간 머리를 굴리던 저는 자전거를 끌고 개울바닥 웅덩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신고 있던 흙 묻은 검정 고무신을 훌렁 벗었습니다. 대충 물에 헹구는 신용만 한 뒤 그 고무신을 바가지 삼아 웅덩이 물을 퍼담아 막걸리 통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행여층이 생길까봐 막걸리와 물이 잘 섞이도록 통을 힘껏 흔드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자, 여기 막걸리 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먼지와 땀범벅이 된 어른들이 짐승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안주라곤 그저 투박한 사발 옆에 놓인 굵은 소금 한 줌이 전부였죠. 어른들은 소금 몇 알을 입에 툭 털어넣고는 제가 비법으로 제조한 개울물 섞인 막걸리를 사발 가득 부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어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캬, 오늘 막걸리 맛이 유독 기막히네. 역시 어린 놈이 기운차게 받아와서 그런가 달다달아. 야, 농도가 아주 예술이다. 흙탕물과 고무신 고무 냄새가 은근히 섞였을 그 괴식을 마시며 어른들은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중에 머리가 좀 굵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술이 인생 최고의 맛이 될 수 있었던 과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더군요. 첫째는 갈증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양념 덕분이었습니다. 타들어가는 가뭄 속에 진을 다 빼고 마시는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생명수 그 자체였으니까요. 둘째는 굵은 소금과의 조화였습니다. 안주가 소금뿐이었기에 오히려 제가 섞은 맹물이 막걸리의 걸쭉함을 적당히 희석해 목 넘김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소금의 짠맛이 막걸리 특유의 단맛을 극대화하는 신묘한 대비 효과를 낸 것이었죠.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가 아지매가 오늘따라 신경을 썼네. 라며 감탄을 연발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맛있게 드시는 어른들의 모습에 안도하며 슬그머니 웅덩이 물이 배어 눅눅해진 고무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날 타들어가던 개울가에서 울려 퍼지던 어른들의 시원한 웃음소리와 소금 한 줌의 짭조름한 맛. 그것은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시원하고 달콤한 그리고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금지된 막걸리의 향기로 영원히 남아있답니다. 무덤가의 막걸리판과 노란 비. 그날따라 왜 그리 막걸리가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친구 5명이 꼬깃꼬깃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도가에서 몰래 막걸리 2어마를 샀습니다. 평소 소여물을 담던 양동이를 대충 씻어 술을 가득 담아 들고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뒷산 넘어 양지바른 무덤가로 향했죠. 무덤가 잔디밭은 폭신했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안주라곤 산 아래 구멍가게에서 도망치듯 사온 새우깡 한 봉지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마치 삼국지의 장비와 관우라도 되냥 막걸리를 사발 가득 부어 의리를 외치며 들이켰습니다. 인생 뭐 있나? 설익은 어른 흉내를 내며 마신 술은 생각보다 훨씬 독했습니다. 빈속에 막걸리를 들이부으니 중학생들의 정신줄은 순식간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죠. 한 녀석은 무덤 앞 상석을 베개 삼아 누워 조상님, 저 먼저 갑니다라며 헛소리를 해댔고 또 다른 녀석은 애꿎은 잔디를 뜯으며 이게 다 나물이다.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자로 뻗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을 잤을까요? 얼굴 위로 뜨끈하고 찝찝한 액체가 쏟아지는 느낌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아, 이 미친놈아. 이게 뭐야? 비명소리에 일어난 친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중 술이 제일 약했던 일명 대추 녀석이 문제였죠. 녀석은 잠결에 지독한 요의를 느꼈는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누운 상태로 바지춤만 내리고는 옆에서 자고 있던 우리를 향해 소방호스를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 온다. 시원하다. 얘들아, 가뭄 해갈이다. 실실 웃으며 중얼거리는 녀석은 자기 얼굴에 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며 우리는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 잔디밭을 굴렀습니다. 옷가지에선 막걸리 냄새와 소변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지만 그 난장판 속에서도 배를 잡고 꺽꺽대며 웃음을 멈출 수 없었죠. 하산하는 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취기가 가시지 않아 어깨동무를 하고 비틀거리는데 한 녀석이 내가 경운기다. 덜덜덜. 소리를 내며 정기사님 흉내를 내자 모두가 자지러졌습니다. 길가 코스모스를 꺾어 귀에 꽂은 녀석부터 개울가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녀석까지. 그날 뒷산 무덤가엔 소년들의 치기 어린 막걸리 냄새가 온 산을 덮을 듯 진동했답니다. 개울물에 대충 얼굴을 씻고 코스모스를 떼어냈지만
몸에 밴 막걸리 54와 대추 녀석이 선사한 오줌 지린내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살금살금 대문을 밀었죠. 제발, 엄마가 마당에 없기를. 하지만 운명의 신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어머니가 묵은 이불을 빨아 마당 가득 널어두신 날이었거든요. 이불을 털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대문 틈으로 기어들어오는 저를 단번에 포착했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어디서 식초 공장이라도 들렀다 왔냐?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그게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땀이 좀 나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이 제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제 입가에 코를 갖다 대시더니 어머니의 안색이 확 변하셨죠. 이놈 보게. 이게 땀 냄새냐? 이건 곡주 냄새 아니여. 너 술 마셨지? 당황한 저는 엄마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곡차라고. 장비도 마셨던. 이라며 헛소리를 보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이불털 기용 대나무 막대기가 허공을 가르며 제 등짝에 명중했습니다. 장비, 장비. 내가 장비면 나는 조조다 이놈아.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리는 꼬이고 등짝은 불이 나듯 따가웠죠. 소란에 나오신 아버지는 녀석 제법 사내놈 다 됐네 라며 허허 웃으시다가 어머니의 무시무시한 눈총에 슬그머니 신문을 보러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저녁 밥상에서 쫓겨나 마당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밤바람에 술은 깼지만 고약한 냄새는 가시지 않았죠. 담장 너머로 똑같이 혼나고 있는지 대추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너는 오줌 냄새 때문에 더 맞을 거다. 생각하며 달빛 아래 서 있었죠. 다시는 막걸리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밤. 하지만 코끝에 감돌던 시큼털털한 냄새는 훈장처럼 남은 등짝의 멍자국과 함께 어느덧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가장 진한 향기가 되어버렸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마을 어귀를 울리던 그 낡은 경운기 소리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쓸쓸히 마을을 떠나야 했던 정기사님의 투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철없던 시절 고무신으로 개울물을 섞어 어른들을 깜쪽같이 속였던 그 정겨운 개울가는 이제 차가운 시멘트로 덮여버렸고 무덤가에서 노란 비소동을 벌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대던 친구들은 어느새 그 시절 우리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가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이 팍팍해질 때면 저는 습관처럼 집 앞 편의점에 들러 막걸리 한 병을 집어듭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세련된 라벨에 담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술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제 입술과 마음이 기억하는 진짜 막걸리의 맛은 여전히 따로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방울을 닦으며 들이켰던 짭조름한 소금 한 알의 강렬한 맛. 혹여나 부모님께 들킬까봐 가슴 졸이며 마셨던 달큰한 사이다의 그 짜릿한 청량함.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비뚤어진 편견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 언제나 허허 웃어주던 한 사람의 따스한 온기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그런 인생의 막걸리 한 잔이 남아있으신가요?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지 소식조차 끊겨버린 정기사 아재에게, 그리고 그 시절 누구보다 뜨겁고 철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 마음속으로 남아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가득 채워 건네봅니다.
이처가는 우리네 소중한 옛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련한 추억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따뜻하고 정겨운 기억들을 한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